수원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그렇게 자면 너무 목 아플 텐데. 목이 아파? 목이 아파. 너무 나 이제 이렇게 잤는데 안 아프네. 좀 밑으로 내려오고 베개 눕혀. 너무 높아. 야, 뒤에 또 있네. 베개 밑에. 목 아픈데 그렇게 이렇게 잡을래? 나 이거 이렇게 자면 이거 너무 이게 뭐가 손 같은 게 너무 적어. 목 아플 것 같은데. 그래, 알았어. 목이 자고 시원하지 일어나서 목이 아프면은 다음엔 그렇게 자지 마. 그러면 자보고. 아차. 오케이? 어. 피부 뭉클이의 위험한 모험. 나는 뭉클이야. 나는 피부가 없어. 물컹물컹하고 흐느적거리지. 그래서 늘 이렇게 퍼져 있어. 근데 너무 심심하다. 뭉클아. 아, 깜짝이야. 만드기가 왔네. 만드기는 피부가 있어. 보기만 해도 단단해 보이지. 나는 만드기가 부러워. 뭉클아, 나랑 모험을 떠나자. 모험? 사실 내 소원이 모험이긴 하지. 그렇지만 그건 어림없는 일이야. 안 돼. 나는 피부가 없잖아. 그럼 세상 끝에 산다는 위대한 마법사에게 피부를 만들어 달라고 하자. 피부를 만든다고? 그러면 나도 마음껏 모험을 다닐 수 있겠지. 우리는 마법사를 찾아 떠났어. 꿀렁. 먼저 커다란 들판을 지나야 했어. 꿀렁꿀렁. 이런, 몸에 뭐가 잔뜩 달라붙었잖아. 그래도 멈출 순 없었어.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에 다다랐어. 야호! 어서 가자! 만들기는 항상 앞장섰지. 나도 모래 위로 몸을 날렸어. 어떻게 되었냐고? 글쎄. 만들기는 내 몸에 달라붙은 따가운 모래들을 떼어주어야 했어. 아야! 무척 오랜 시간이 걸렸지. 우리는 털뭉치가 잔뜩 굴러다니는 고양이 마을도 지났어. 고양이들이 다가왔을 때 난 바닥에 납작 붙어 있었지. 어떻게 되었냐고? 글쎄. 우리는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도 건넜어. 정말 몹시 위험했지. 난 뭉클거리다가 바다로 흘러 넘칠 뻔했거든. 뭉클거려서 좋은 일도 딱 한 번 있었어. 못된 청새치가 배에 구멍을 냈을 때 내 몸을 쭉 늘려 구멍을 막을 수 있었어. 다행히 배는 가라앉지 않았지. 드디어 위대한 마법사를 만났어. 마법사에게 매끈한 피부를 만들어 달라고 했지.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마법사가 아니었어. 심심해서 이야기를 지어내는 허풍장이었대. 허풍쟁이 아니야? 허풍쟁이였대. 오. 딩동댕. 나는 조금 실망했어. 만드기는 나를 위로해 주었어. 하지만 나는 슬프지 않았어. 왜냐고? 내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거든. 멀리 모험을 떠나는 것 말이야. 만드기가 물었어. 뭉클아, 우리 또 모험하러 갈래? 글쎄. 안녕, 나는 피부야. 네 몸을 둘러싸고 있지. 내가 가까이 있으니 소중한 줄을 잘 몰라. 하지만 뭉클이를 봐. 내가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줄게. 먼저, 나는 먼지나 병균처럼 몸에 해로운 것들이 네 몸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 나는 바깥의 변화도 알려주지. 내 안에 감각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거든. 아픈 것을 느끼는 것이 피부야.
통점은 아픔을 느껴 감각을 느끼는 점 중에서 내가 가장 많지. 누르는 힘도 피부로 알지. 피부가 어떤 힘에 의해 눌리면 나 압점이 느껴. 무언가 닿는 것도 피부로 느낄 수 있어. 촉점은 무언가 아주 약하게 닿아도 느낄 수 있어. 압점보다 민감하다고. 뜨거운 것도 피부로 느끼지. 온점은 온도가 올라가는 변화를 느껴. 차가운 것도 피부로 느껴. 냉점은 온도가 내려가고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지. 내가 하는 일이 또 있어. 네 몸의 온도를 적당하게 유지하는 것도 내 일이지. 해가 쨍쨍한 여름날이라고 생각해봐. 몸이 뜨거워지겠지? 몸이 계속 뜨거워지면 먼저 피부 속 땀샘에서 땀을 만들어. 만든 땀을 땀구멍으로 내보내면 땀이 증발하면서 몸의 열을 빼앗아가. 몸의 열이 식으면 땀이 안 나지. 자, 이제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알겠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도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그러니 너도 나를 아껴주면 좋겠어. 피부 아끼는 법을 알려줄 테니 너도 매일 따라해봐. 그럼 안녕. 구석구석 씻는다. 귀 뒤, 발가락 사이사이, 겨드랑이처럼 잘 안 보이는 곳도 깨끗이 닦아줘. 벅벅 긁지 않는다. 내가 다치면 너를 지킬 수 없다고. 하루에 한 번 피부에 뽀뽀해준다. 날 좋아해줘. 아빠 얼굴은 왜 까매요? 멜라닌은 흑갈색의 색소 알갱이에요. 사람 피부 속에는 멜라닌이 들어있는데 사람마다 멜라닌의 양이 다르답니다. 멜라닌이 많을수록 피부색이 짙어져요. 피부를 지키는 멜라닌. 멜라닌은 햇빛 속 자외선을 흡수해요. 피부에 자외선이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지요. 자외선을 지나치게 받으면 피부가 아파. 피부색이 변하는 까닭. 햇빛을 오랜 시간 쬐면 피부가 갈색으로 변해요. 피부가 자외선을 막기 위해 멜라닌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흑인과 백인. 흑인의 피부색이 짙은 것은 햇빛이 강한 지역에서 아주 오래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을 많이 만들도록 적응되었지요. 백인의 피부색도 햇빛이 적은 지역에 살면서 필요한 자외선을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적응한 거예요. 피부에서 무엇이 자라나요? 피부 곳곳에는 털이 자라요. 손가락, 발가락의 끝에 피부에서는 손톱, 발톱도 자라지요. 피부에서 자라는 털과 손톱, 발톱도 피부처럼 우리 몸을 지켜줘요. 털과 손발톱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는지 알아볼까요? 머리카락. 머리카락은 뇌가 들어있는 머리를 바깥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요. 뜨거운 햇빛을 가리고 겨울엔 열이 나지 않게 막아주지요. 눈썹과 속눈썹. 눈썹은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눈으로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어요. 속눈썹은 눈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가려주지요. 콧털. 콧구멍 속에 난 털은 공기 중에 있는 먼지나 벌레 등 해로운 것들이 몸속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요. 코 속에 털이 없다면 감기에 더 자주 걸릴지도 몰라요. 손톱과 발톱. 손톱, 발톱은 손가락, 발가락을 보호하기 위해 피부가 단단하게 변한 거예요. 손톱과 발톱은 물건을 잡을 때도 도움을 주어요. 뼈와 근육. 무쇠팔 슈퍼 히어로. 상상력 자극 과학 이야기.
오늘도 우주 괴물의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슈퍼히어로가 나서야 할 때예요. 나는 우주 괴물을 물리치는 슈퍼히어로. 내 팔과 다리는 누구보다 튼튼하지. 이거 순서 아닌 것 같은데? 아, 맞구나. 자, 부앙! 우주 괴물들 꼼짝 마라! 강철 무릎으로 빠르게 기어서 괴물의 기지 아래를 통과해요. 잠깐, 조심해요. 우주에 떠다니는 소행성 물이에요. 팔을 벌리고 균형을 잡으며 이리저리 건너뛰어요. 우주 괴물, 거기 서라! 한참 괴물들을 쫓다 보면 엄마가 말해요.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엄마는 늘 같은 말만 하지요. 왜긴 왜겠어요. 지구를 지켜야 하니까 그렇죠. 헤헤. 아니, 저 녀석들이 우주 괴물이 또 나타났어요. 슈퍼히어로 출동. 거기 서라! 우주 괴물! 붕붕 슝슝. 엄마가 소리쳤어요. 조심해. 쿵. 팔이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어요. 팔 속에 있는 뼈가 부러졌대요. 뼈가 다시 붙도록 깁스를 했어요. 우와, 슈퍼히어로가 깁스라니. 이럴 수가. 하지만 가만히 누워 생각해보니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짠! 단단하고 커다란 것이 진짜 슈퍼히어로의 무쇠팔 같잖아요. 호기심 자극. 단단한 깁스를 한 팔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여기 있었군, 슈퍼히어로. 오늘 승부를 내자. 우주괴물들이 병원까지 나를 쫓아왔어요. 좋다,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무쇠팔이 괴물들에게 휙휙 날아가요. 아니, 언제 이렇게 강해졌지? 괴물들이 내 모습을 보고 놀라요. 오늘 끝장을 내주마. 쿵, 쿵. 무쇠다리가 땅을 울려요. 우주괴물들이 비틀비틀 정신을 못 차려요. 우주괴물들이 이리저리 도망쳐요. 이 틈에 괴물 중 하나가 크크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꽝! 방귀 공격을 했어요. 으악! 이 비겁한 녀석들! 이때다! 나는 광선검을 뽑기 위해 얼른 등 뒤로 팔을 뻗었어요. 어라? 그런데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아요. 호기심 자극. 깁스한 팔은 왜 구부러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목에 걸린 지옥의 요요. 그런데 이번에도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아요. 으아! 이게 뭐야? 무쇠팔이랑 무쇠다리면 뭐해? 나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자, 공격이다! 으하하! 괴물들이 닥치는 대로 방귀를 뀌어댔어요. 유나, 일어나. 집에 가야지. 엄마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괴물들 어디 갔어요? 그새 꿈꿨니? 이제 집에 가도 된대. 이 비겁한 녀석들, 이 비겁한 괴물 녀석들, 팔이 낫기만 해봐. 그때 다시 만나자. 호기심 가득 과학 원리. 안녕, 나는 윤희의 뼈야. 사람 몸을 이루는 여러 부분 중에서 가장 단단하지. 지금 당장 머리나 정강이를 만져봐. 어때? 단단하지? 그 속에 뼈가 있는 거야. 나는 윤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있어. 그래야 버티고 설 수 있기 때문이지. 윤희 몸속에 내가 없다면 어떨까? 뼈가 없는 동물처럼 흐물흐물하겠지. 하하, 윤희가 꼭 문어 같아. 손을 한번 펴봐.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손과 손가락. 그 작은 손 안에 무지 많은 뼈가 있어. 손에 뼈가 하나뿐이라면 어떻게 될까? 손가락을 구부리지 못해서 달걀 하나도 못 잡을걸?
여러 개의 뼈가 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윤희가 걷는 것도 하늘을 쳐다보는 것도 좋아하는 고양이에게 간식을 줄 수 있는 것도 모두 뼈가 있기 때문이야. 사실은 말이야, 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야. 뼈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근육이지. 근육을 늘려 뼈를 밀어내거나 부풀려 뼈를 잡아당겨서 팔을 움직이는 거야. 근육을 늘려 뼈를 밀어낸다. 여러 개의 근육이 끊임없이 부풀거나 늘어나면서 뼈를 움직이고 몸을 움직여. 뼈가 움직이는 곳엔 언제나 근육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 이제 알겠지? 근육을 부풀려 뼈를 잡아당긴다. 움직이는 뼈도 있어. 머리뼈는 움직이지 않는 뼈도 있어. 머리뼈는 몸에 명령을 내리는 뇌를 보호하고, 갈비뼈는 몸속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기관들을 보호해. 이것이 바로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는 이유야. 하지만 윤희가 팔이 부러져 아팠던 것 잊지 않았지? 우리가 잘 보호하고 있지만 언제나 안전하게 놀아야 하는 것도 잊지 말고. 교과 쑥쑥 과학 깨치기 1. 우리 몸에는 얼마나 많은 뼈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는 200개가 넘는 뼈가 있어요. 뼈마다 이름이 있고 역할도 다르지요. 이렇게 많은 뼈가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머리뼈.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있던 머리뼈는 자라면서 하나로 단단하게 붙어요. 갈비뼈, 위팔뼈, 아래팔뼈, 엉덩이뼈, 손뼈, 넙다리뼈,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뼈예요. 정강이뼈, 발뼈, 골반, 내장이나 방광 등 중요한 기관을 보호하고 넙다리뼈가 연결되어 있어요. 목뼈, 복장뼈, 등뼈, 허리뼈, 엉치뼈, 꼬리뼈, 척추뼈, 7개의 목뼈, 12개의 등뼈, 5개의 허리뼈, 5개의 엉치뼈, 4개의 꼬리뼈를 모두 합쳐 척추뼈라고 해요. 아래턱뼈, 청소골, 소리를 전달하는 귀 속의 뼈예요.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몸에서 가장 작아요. 교과 쑥쑥 과학 깨치기 2. 근육은 어떤 일을 할까요? 뼈만큼이나 많은 것이 근육이에요. 우리 몸 곳곳에서 수많은 뼈를 움직이게 하고 표정 짓기, 눈알 굴리기 등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얼굴 근육. 얼굴에도 여러 개의 근육이 있어요. 웃거나 울고 찡그릴 때 표정을 만들어요. 목 근육. 목을 숙이거나 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근육이에요. 팔 근육. 팔을 구부리거나 펼 수 있게 해주는 근육이에요. 괄약근. 항문 주변의 근육이에요. 똥을 눌 때는 항문을 열고 똥 누기를 멈출 때는 항문을 닫아요. 눈 주변의 근육.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눈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어요. 턱 주변의 근육. 머리뼈와 연결된 아래 턱뼈를 움직여 음식을 씹거나 숨을 쉴 수 있게 해요. 가슴 근육. 팔을 모아주는 근육이에요. 다리 근육. 다리를 구부리거나 펼 수 있게 해주는 근육이에요. 피와 호흡, 번개 도둑과 번쩍 형사. 상상력 자극 과학 이야기. 번개 도둑은 달리기가 정말 빨라.
동에서 번쩍,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어찌나 빠른지 번개 도둑의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 휙, 탁. 내일 저녁 황금 반지를 가져가겠다. 거대한 황금 반지가 있는 박물관에 의문의 쪽지가 날아들었어. 번개 도둑이에요. 달리기가 엄청 빠르다던데 분명 훔쳐가고 말 거예요. 사람들은 웅성거렸어. 내일 저녁 황금 반지를 가져가겠다. 번개 도둑. 번개 도둑이 나타나기로 한 그날 도둑 잘 잡기로 유명한 번쩍 형사가 왔어. 달리기가 빠르다고? 그래서 내가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냈지. 번개 도둑은 내가 꼭 잡을 거야. 번쩍 형사는 황금 반지를 가운데 두고 겹겹이 담을 둘렀어. 그리고 번개 도둑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 팟! 갑자기 박물관 불이 모두 꺼졌어.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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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닥, 와다닥. 누군가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소리가 났지. 번쩍 형사는 소리쳤어. 번개 도둑이다. 철문을 닫아. 박물관 출입구마다 있는 철문이 철커덩 굳게 닫혔어. 박물관에 갇힌 사람들은 웅성거렸어. 번개 도둑이 이 안에 있습니다. 철문으로 출구가 다 막혔으니 못 나갔겠지. 하지만 이 많은 사람 중에 번개 도둑을 어떻게 찾지? 아무도 번개 도둑의 얼굴을 모르잖아. 사람들은 무척 궁금했어. 모두 숨을 죽이고 번쩍 형사를 지켜보았지. 범인은 바로 당신! 당신이 바로 번개 도둑이야! 모두 번쩍 형사가 가리키는 쪽을 쳐다보았어. 그 사람이 허둥대며 말했지. 무슨 말이에요? 난 그냥 구경 왔어요. 호기심 자극. 번쩍 형사는 어떻게 번개 도둑을 알아보았을까요? 번쩍 형사는 씩 웃었어. 황금 반지를 둘러싼 저 담장을 넘어 재빨리 반지를 가져오려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어야 하지. 사람들은 번쩍 형사의 말에 쫑긋 귀를 기울였어. 그러니 얼마나 숨이 차겠어.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나고 숨을 헐떡일 거야. 지금 여기서 숨을 헐떡이는 사람은 당신뿐이지. 그러니 당신이 바로 번개 도둑이야. 호기심 자극. 빨리 달리면 왜 숨이 찰까요? 에이, 들켰다. 번개 도둑은 사람들을 밀치고 뛰기 시작했어. 숨찬 것이 가라앉지 않았지만 잡히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뛰었어. 번쩍 형사도 달리기라면 자신 있어. 나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 기다렸다는 듯이 번개 도둑을 쫓아 달렸어. 달리면 달릴수록 번개 도둑은 점점 더 숨이 찼어. 달리기는 내가 제일 빨라. 번개 도둑을 쫓던 번쩍 형사도 점점 숨이 차기 시작했지. 달리기는 내가 제일 빨라. 번개 도둑을 쫓던 번쩍 형사도 점점 숨이 차기 시작했지. 무슨 소리? 가장 빠른 건 나야. 번쩍 형사는 번개 도둑을 앞질러 달려나갔어. 지기 싫었던 번개 도둑은 더 빨리 뛰었지. 뛰고 또 뛰고. 번개 도둑과 번쩍 형사는 이제 왜 뛰고 있는지도 잊은 모양이야. 서로 더 빨리 뛰겠다고 엎치락 뒤치락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기만 했지. 번개 도둑과 번쩍 형사는 지금도 어디선가 계속 달리고 있을까? 호기심 가득 과학 원리. 안녕, 나는 번개 도둑이야. 숨이 차지 않았으면 영원히 안 들켰을 텐데 도대체 왜 달리면 숨이 차는 걸까? 가만히 있을 때도 숨은 쉬지만 숨이 차지는 않아. 헐떡대거나 얼굴이 빨개지지도 않잖아. 그런데 꼭
꼭 달리거나 운동할 때 숨이 차더라고. 숨을 쉰다는 건 뭐지? 들이마실 때는 공기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고 내쉴 때는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숨을 빠르게 쉴수록 공기가 빨리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지. 숨이 차다는 건 숨을 엄청 빠르게 쉬는 거야. 달릴 때 숨이 찬 걸 보면 공기가 더 많이 필요한 모양이야. 어제 들어온 정보에 따르면 심장과 핏줄을 살피면 그 비밀을 알 수 있다고 했어. 오, 저길 봐. 심장에서 출발한 피가 온몸 구석구석을 돌며 산소를 전달하네. 그러고는 폐를 거쳐 산소를 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때는 산소도 많이 필요한 거였어. 평소에는 피가 천천히 흘러요. 숨이 찰 때는 피가 빠르게 흘러요. 1. 심장에서 피가 뿜어져 나와요. 2. 뿜어져 나온 피는 핏줄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가요. 3. 온몸 구석구석에는 모세혈관이 있어요. 모세혈관까지 간 피는 세포에 산소를 전달해요. 세포는 영양분과 산소를 태워 에너지를 만들어내지요. 4. 온몸을 돌고 난 피는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요. 5. 심장에서 돌아온 피는 피를 폐로 보내요. 6. 폐에서 새로운 산소를 갖고 다시 심장으로 가요. 아하, 이제야 알겠어. 피가 온몸을 돌며 산소를 잘 전달해 주어야만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달릴 때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산소가 필요하겠군.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숨을 안 쉴 순 없으니 달리기 연습을 더 많이 해서 더 빠르게 뛰어야겠다. 절대 나를 잡을 수 없도록 말이야. 그럼 난 달리기 연습하러 가야 해서 이만. 교과 쑥쑥 과학 깨치기 1. 피가 돌고 돈다고요? 우리 몸속의 피는 심장에서 출발해 혈관을 따라 온몸을 돌아다녀요. 그리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 또 온몸으로 나가요. 피가 쉬지 않고 온몸을 도는 것을 혈액순환이라고 해요. 피가 가는 길을 따라가 볼까요? 폐. 온몸을 돌고 심장으로 들어온 피는 폐로 가요. 폐에서 산소를 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와요. 정맥. 온몸에 산소를 전달한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모세혈관. 온몸 구석구석으로 피가 돌 수 있는 가느다란 혈관이에요. 심장. 펌프처럼 피를 뿜어 피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 수 있게 해요. 두꺼운 근육으로 되어 있고 주먹만한 크기예요. 동맥.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가 가는 길이에요. 동맥을 지나는 피는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교과 쑥쑥 과학 깨치기 2. 딱지는 어떻게 생겨요? 상처가 생기면 피가 나요. 피가 먹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딱지가 생기지요. 딱지는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병균에 감염되는 것을 막아줘요. 피 속에는 딱지를 만드는 혈소판 외에도 적혈구, 백혈구, 혈장이 있어요. 혈액의 구성 성분. 혈액이라고도 하는 피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 산소를 전달하거나 병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을 막고 상처가 나면 치료하는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답니다. 혈관. 피가 흘러가는 길이에요. 적혈구. 납작한 원반 모양이에요. 폐로 들어온 산소를 온몸에 전달해주고 세포가 만든 이산화탄소를 폐로 가져다 줘요. 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산소와 만나면 붉게 보여요.
백혈구.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왔을 때 잡아먹기도 하고 항체를 만들어 싸우기도 해요. 상처에 생기는 고름은 병균과 싸우다 죽은 백혈구예요. 혈소판. 상처가 났을 때 피를 굳게 해줘요. 상처가 났을 때 생기는 딱지는 혈소판 때문에 생겨요. 혈장.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뺀 나머지 부분으로 물과 영양분, 호르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몸의 온도를 유지해줘요.